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의 행신참전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매번 자주 찾아뵈야 되는데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우선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그 화면에서 잠깐 보시다시피 전월세 신고제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럼 신고 대상 전월세가 어떤 게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신고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에 대한 보도 자료를 토대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함께, 그리고 또 공인중개사들도 같이 알아야 될 내용인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부의 임대차 3법 아시죠? 임대차 3법 중에서 마지막입니다.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법의 하위 법령 중에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인데, 이게 지금 제가 촬영을 하지만 이미 21년 4월 15일 날 보도가 된 겁니다. 요즘 크게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21년 4월 15일 날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로 낸 건데요. 부동산 거래 신고법 하위 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개요를 잠깐 설명드리면요.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 임대차 신고의 대상, 신고 내용, 절차 등을 법률에 위임된 내용을 정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힌 내용이죠.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임대차 신고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요. 그 신고 의무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주택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는 주택이라면 어떤 것도 되는데요. 예를 들면 고시원도 됩니다. 이따 뒤에서 아마 설명이 될 겁니다. 판잣집, 고시원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신고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인데요. 이것도 뒤에 나옵니다. 6천만 원 이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되는 금액, 어떤 것 중에서 둘 중에 하나라도 초과하는 계약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관청은 시군구청, 조례로 읍면동 출장소까지 위임을 허용하고요. 위반 시에는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최대 100만원, 100만원입니다.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가 되겠습니다. 자, 하위 법령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주택 임대차 신고 지역 및 금액은 수도권, 크게 보면은 서울, 경기도, 인천이 되겠고요. 거기는 전역입니다. 그리고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충청도라든가 경상도라든가 이런 데는 군 지역은 제외가 됩니다. 군 지역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신고 대상이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신고 대상은 신규 계약이거나 갱신 계약 모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갱신 계약 중에서 계약 금액의 변동이 없이 되는 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신고 항목은요, 임대인 뭐 다 그냥 상식적으로 알 수 있겠죠.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인 목적물의 정보, 뭐 주소라든가 방수라든가 뭐 남양인지 뭐 그런 것들 있죠. 면적은 몇 평짜리인가, 그리고 임대료는 얼마인가, 계약 기간, 그리고 계약 체결 일일 등 관련된 내용이고요.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조금 특이하게 해요. 종전 임대료를 넣고 계약 갱신 요구권, 그 임대차 3법 중 하나죠.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를 추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신고 절차 및 방법입니다. 신고 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죠. 요건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여러분 우리 부동산에서 임대차 계약 체결하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임대인란 그리고 임차인란에다가 자기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거나 사인했던 거 기억을 나시죠? 그걸 의미한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신고의 편의를 위해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여러분, 그 부동산에서 뭐 이러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임차인에게 꼭 동사무소 가서, 지금은 이제 행정복지센터죠. 꼭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십시오 하거든요, 제가. 그럼 임차인이 가서 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바로 신고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전월세 신고가 되는 겁니다. 여기 있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대부분 그동안 이렇게 신고를 실질적으로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신고 가능하도록 한다고 하는데,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뭐 계약서 원본을 PDF 파일 또는 JPG 파일로 변환하거나 뭐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 파일을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합니다. 근데 이제 어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못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는 온라인 하지 마시고 그냥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가셔서 동사무소 이제 주민센터에서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의 의제 절차, 요겁니다.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죠. 제가 말씀드리죠. 계약 체결 후에 주민센터 가셔서 전입신고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세요. 이렇게 할 때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죠. 가지고 가서. 그러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합니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주택임대차보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더 확실하게 편리하게 됐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작성 및 제출 대행, 요것도 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보통 이제 위임을 받은 자, 여기 이제 보통은 이제 공인중개사가 될 것 같거든요. 공인중개사가 대행을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마 임차인이 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혹시 본인의 권리를 위해서라도 경매에 처해진 물건에 대해서 자신의 보증금, 전세 보증금이든 확실하게 보호를 받으려면은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를 하시고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아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제가 볼 땐 임차인이 주민센터 가서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를 가져가서 신고하는 게 가장 좋고, 이것으로 가름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요. 최대 100만 원이죠. 거짓 신고 같은 경우. 그런데 이제 미신고일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금액 규모가 작고 신고 혜택 기간이 짧을수록 과태를 최소 4만 원까지 낮추는 등 자동적으로 부과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 시행일로부터 1년간, 그러니까 시행일이 언제라 그랬죠? 2021년 6월 1일부터잖아요. 그때로부터 내년 22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를 않는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임대차 계약 서식 한번 살펴보고 갈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신고가 된다는데, 아까 설명드렸죠? 임대인 정보, 임차인 정보, 임대 목적물 정보, 성명이라든가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임대 목적, 아파트인지, 고시원인지, 그 다음 소재지, 그 다음에 몇 동 몇 호,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임대 계약 내용은 신규 계약인지 여기다 표시를 해야 되겠죠. 갱신 계약이면 여기다 표시를 하면 되겠죠. 임대료,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 근데 아까 그 갱신 계약 같은 경우는 종전 임대료를 여기다 쓴다 그랬죠. 이렇게 얼마, 월차임 얼마. 그리고 갱신 임대료는 얼마가 돼서 얼마가 됐다 하고, 그 다음에 요 갱신 요구권 사용 여부를 알 수가 있어요. 사용했다 그러면 여기다 하는 거고요. 미사용이면 여기다 합니다. 요게 좀 중요한 계약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세안고 매매를 할 경우에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제출인 이렇게 서명 또는 날인 이렇게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궁금한 Q&A를 한번 알아볼까요? 임대차 신고제 대상주택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주거용 건물입니다.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에 준주택 있죠? 고시원, 기숙사, 그리고 비주택이 있어요. 공장, 상간의 주택, 판잣집 등도 모두 해당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도 있어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실제 용도,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등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한 목적적으로 이게 주거용으로 판단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서 보호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가장 좋은 방법은 중개사무실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다 임대인 서명 날인하시죠. 임차인 서명 날인하시죠. 그 임대차 계약서 갖고 가서 신고하시면은 가장 좋습니다. 주민센터 방문하시는 거요.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아까 설명드렸죠. 자, 그리고 그 대상은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이상이 아닙니다.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요, 이제 반전세가 있을 수 있잖아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차임 25만 원은 신고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 지역은 모두 제외됩니다. 자, 예를 들면 충청남도 홍성군 신고 대상 아닙니다. 그리고 계약서가 꼭 있어야 하는가? 보통은 계약서가 있죠. 하지만 임대차 계약은 불효식 양식입니다. 정말 문자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문자나 통장, 입금 내역 등 계약을 입증할 수 있으면 신고가 가능해요. 근데 대다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걸 갖고 가서 하는 게 최고입니다. 자, 과태료는 1년간 유예가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알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신고 데이터 공개 시점은 한 4, 5개월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아마 공개를 하겠다는 내용이겠죠. 11월경 예상된다고 합니다.
공개되는 데이터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될까요? 제가 볼 때는 아까 그 신고, 내용을 보면 다 알 수 있겠죠. 계약기간이라든가, 신규 갱신 계약 여부라든가, 시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겠죠. 임대료 증가액이라든가, 그리고 예상 물량, 지역별 계약 갱신율, 임대료 증감률 등에 관련된 정보가 공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의문이 있잖아요. 표준 임대료 등 임대료 규제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이 아닌지 의문을 품을 수가 있는데요.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시장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확정일자, 연계 등을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도입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 임대료 등 신규 임대료 규제 도입을 위해서 이런 제도가, 전월세 신고 제도가 시행되는 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가장 민감한 건데요. 임대차 신고 정보가 임대소득 등 임대소득 과세 정보로 활용되는 거 아닌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 장담할 수 없겠죠. 미래의 어느 한 시점에 대해서 이 축적된 자료가 과세 자료로 또 활용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사실 일반 삼척동자도 할 수가 있겠죠. 다만 약속대로 좀 안 하기를 바라고요. 이 정부 내에서는 안 할 확률이 높겠죠. 하지만 한 1, 20년 지난 다음에 과세 자료가 충분히 쌓인다 그러면은 아마도 충분히 과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 무엇보다도 그냥 이제 우리가 이 매매 신고를 함으로써 시세 정보를 제공하듯이 전월세 신고가 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전월세 시세가 투명하게 공개가 되는데 좀 이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좀 번거로운 제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공동으로 서명 해서 신고를 해야 되고요. 계도기간 1년을 줍니다. 21년 6월 1일부터 22년 이제 5월 31일까지 1년간의 계도기간의 동안은 과태료가 부과가 없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는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둘 중에 하나 초과가 되는 게 있다면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고요. 수도권은 대부분 신고가 됩니다. 경기도는 시군까지 다 신고를 해요. 하지만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도는 시까지는 신고를 하지만 군 이하는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은 정말 좋겠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람 신청까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